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58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우리가 은근이라고 읽습니다. 명사로서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계속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을 혹은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글자씩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 아쉽게도 은근할 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도 은근할 근자인데 둘 다 준특급 한자일 정도로 상당히 은근이란 말을 쓸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으로는 볼 일이 없는 글자입니다. 은근할 은자의 경우에는 은나라 은자와 큰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은나라 은의 경우에는 성하다, 크다,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이름에도 쓰이죠. 예전에는 중국의 왕조를 이야기할 때 하은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하상주라고 얘기하죠. 그 상나라가 바로 이 은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주 대단히 마음이 깊다, 심하다의 뜻도 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근할 은자를 허신의 설문의자를 찾아보면 통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이다 라고 보다는 괴로운 것이다, 걱정이 많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서계가 이야기한 시경의 예를 보면 우심 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은자가 은근한 은자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죠. 네, 이 작품은 시경의 패풍 중에 북문에 해당하는 것인데 허신은 이 글자를 은근한 은자를 마음심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은나라 은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성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형성으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엔 근심하다의 뜻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심하여 좀 느릿느릿 천천히 예의를 다해서 서두르지 않고 나대지 않는 모양을 은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글자 보실까요? 역시 준특급 한자, 은근할 근자입니다. 은근할 근자는 소전체도 없는 것으로 보아 허신은 설문의자에 이 글자를 표제자로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심이 없는 부지런할 근자를 쓰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마음심이 없는 글자를 은근할 근의 용법으로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할 근자의 경우에는 진흙 근자에 힘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진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좀 무던히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할 근자는 노야 이렇게 돼 있죠. 애를 쓰는 것이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은 무언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다까지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힘력자의 뜻을 따르고 진흙 근자, 조금 근자는 음을 나타낸다. 이것 역시 은처럼 형성자로 보고 있네요. 최선을 다하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은근할 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자 복습하겠습니다. 둘 다 준특급이고요. 은근할 은자, 둘 다 마음심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입니다. 은근할 근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획입니다. 하나는 걱정하듯 느릿느릿한 모양, 하나는 힘을 다하고 애쓰는 모양, 이렇게 글자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을 볼까요? 은근,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은근히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꾸준하게, 정치가 깊고 그윽하게, 행동 따위가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겉으로 나타내지는 아니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깊고 간절하게, 다 야단스럽지 않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보이지 않게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갖추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근히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은밀하게라는 표현을 보면 이 은근할 은자는 숨을 은자하고도 상당히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은은하다라고 할 때는 숨을 은자를 쓰는 은은하다를 많이 쓰는데요. 무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가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은근하다라는 표현도 뭐 은근히와 똑같죠. 걱정하듯 천천히 예의를 갖추어 최선을 다하다가 바로 은근의 기본적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은근살짝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은근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은근무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뜻을 볼까요? 지나치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접하여 오히려 무례함. 너무 머뭇머뭇거리고 지나치게 예의를 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은근무례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겸손하고 정중해도 문제가 되는군요. 은근자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몰래,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 강조되면서 조선 말기에 나누어 부르던 기생의 등급 중에 중간 등급을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 가무를 하고 은근히 매음을 했기 때문에 은근자라고 부른다. 물론 이 아들 자자는 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래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은군자라는 표현도 있네요. 여기서는 숨을 은자가 나옵니다. 은근한 은자와 숨을 은자는 서로 통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한 사람을 은근자라고도 부르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은근, 중국어 인친, 일본어 인긴.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발음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간체자, 간화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마음심이 없는 은근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역시 마음심이 없는 것을 써도 되고 마음심을 넣은 걸 써도 된다. 특히 일본은 은근무례, 인긴무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 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은하다, 인도 되고요.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quiet, 조용하게, subtle, 미묘하게, 드러내지 않게, furtive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furtive는 몰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조선왕조실록의 은근이라는 표현은 168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의 은근이라는 표현, 그리고 광복 이후 1993년 조선일보에도 은근이라는 표현,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 조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예전에는 예의를 갖추다라는 표현에서 최근의 사용례를 보면 좀 몰래라는 뜻으로 그 뜻이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458번째 시간, 은근할 은자와 은근할 근자가 결합한 은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